안녕하십니까. 이이쿤학원 이유토익 유수홍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4월달 정기토익 대비 어휘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셨을 텐데요. 그 어휘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토익에서는 나왔던 어휘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중에 있는 좋은 어휘책 하나 사서 거기에 있는 어휘를 외우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휘만 딸랑 외우시면은 점수로 연결이 되지 않고요. 그 어휘장마다 예문이 있을 겁니다. 그 예문에 나왔던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좋은 어휘장들은 예문에 나왔던 그 표현들이 기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쓴 게 아니라 걔네와 어울렸던 단어 앞에 뒤에 그 어울렸던 단어들을 통째로 외워야지 어휘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같이 풀면서 실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1번 보면요, 명사 어휘 문제인데, 이 문제 풀 때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 앞쪽에 offering new members a 1-month free blank 명사 어휘 문제거든요. 자, 사형식 문장이라 멤버들에게 한 달간의 무료 뭐를 제공합니다. 그럼 멤버들에게 제공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subscription 구독, occupation 직업, discussion 논의, 컨트리뷰션 공헌. 당연히 멤버들에게 제공할 만한 건요, 한 달간의 무료 구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막 여기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토익 시험을 안 본 분들은 막 그래요. 아니, 왜 나머지는 안 됩니까? 아니, 나머지는 안 되는 게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A번의 subscription이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휘 문제 풀 때 문법으로 접근하지 말 것, 가장 잘 쓰는 표현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뒤에 보면 전치사 to가 보이죠? 자, subscription to 뭐에 대한 구독, 이렇게 이제 세트로 쓰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대한 한 달간의 무료 구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면 형용사 어휘 문제고요.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뒤에 투부정사. 자, 지금처럼 토익 시험에서 형용사 어휘 뭐 쓸까요? 물어봤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왔던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거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바로 3번의 delighted, be delighted 투부정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기쁘다. 같은 말로 be pleased 투부정사, be happy 투부정사, be glad 투부정사, 이런 게 있고요. 그 이외에 투부정사가 뒤에 나왔던 형용사들, 토익 시험에 나왔던 유명한 거 하면 be abl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수 있다. 또는 be eligibl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자격이 있다. be likely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것만 같다. be willing 투부정사, 기꺼이 투부정사 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단어들은요, 투부정사랑 쓰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전치사 문제예요. 플러스도 전치사가 있습니다. 토익 시험에서 나온 적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가 부사도 있고요. 게다가라는, 그리고 전치사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프터는 부사절 접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요. until도 부사절 접사하고 전치사 둘 다 됩니다. 이는 전치사예요. 지금 이제 어휘 문제니까요, 아마 전치사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originally scheduled date, 원래 일정 잡혀있던 날짜라는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거든요. 자, 영어에서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보세요.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서 지금처럼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나오면요,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를 쓰셔야 됩니다.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가 보기에서는 after하고 until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until은 쓸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until은 쓸 때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자, 이 시간까지 동사를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하는 거는 쓰면 안 됩니다. until은 원래 그때만 쓰는 거예요. until, 예를 들어서 자, study until 3 o'clock 그러면은 3시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until을 쓸 때마다 반드시 동사를 계속하는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원래 예정됐던 날짜까지 계속해서 install the soil, 뭐야 이게,
토양을 설치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치 같은 거 할 때 계속 설치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틸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또 다른 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요. 전치사 앞에 뭐가 있어요? week가 있죠.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토익 시험에서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치사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면요, 그때 쓸 수 있는 전치사는 딱 두 종류입니다. before과 after.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명사 나오겠죠? 얘네들이 다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after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job opening 앞에 들어오는 형용사 고르는 문제고요. job opening이 이제 공석이에요. 비어있는 일자리. 그것과 잘 어울리는 형용사. 이거 이제 예전에도 토익 시험에 나왔었는데, 작년도에도 나왔었고요. 자, immediate job opening 하면요, 이게, 바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immediate job opening. encouraged는 격려되는, 사실 형용사로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encouraging. 이건 써요. 고무적인이라는, 고무적인. encouraged는 쓰는 단어가 아니고, direct는 직접의라는 뜻인데, job opening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익 시험에 나왔던 direct는 direct route. 그래서, 또는 direct flight, 직항이라든가, direct route는요, 가장 빠른 길, 클래식, 이건 뭐 고전적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답이 A번입니다. job opening과 어울리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휘장을 외우면, 좋은 어휘장을 외우면 이런 표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immediate job opening 이런 것들을.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명사 어휘 쓰는 건데요. 자, 명사 어휘 고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목적어죠. 동사 뒤에 있으니까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의 목적어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인 윌슨 하우스 웨어가 새로운 뭐를 오픈할 것이다. 당연히 오픈할 만한 건 가구를 오픈하겠어요? 이상하죠. 노티스, 통지를 오픈할 것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스토어는 가게죠. 가게를 오픈하겠죠. 이렇게요. 디자인 오픈하는 것도 이상하죠.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명사 스케줄 꾸며주는 형용사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표현이에요. 외워두셔야 되는데 persistent, 이게 지속적인, complete, 이게 완전한, 완벽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omplete schedule 하면요, 완벽한 스케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omplete schedule, complete list,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완벽한 스케줄, 완벽한 리스트. 그러니까 뭐 빼놓지 않고 다 정리해 놨다라는 뜻일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umerous라는 말은요, 복수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고요. 수많은. fulfilled는 이행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스케줄과는 어울리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B번에 a complete schedule of set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스케줄, 완벽한 스케줄. 7번. 자, 명사 어휘 고르는 거죠. 지금 보니까 스케줄드가 꾸며주는 명사여야 되고요. 그죠? 이게 이제 예정된이란 뜻이에요. 일정 잡힌. 그럼 예정된과 어울리는, 그러니까 예정된이 꾸며주는 명사는요, 행사가 나와야 돼요. 예정된 행사. 그죠? 그러면 행사와 관련된 거, 이 departure, 출발, location, 장소, removal, 제거, 디렉션, 지시, 그러니까 방향,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행사가 될 만한 건 예정된 출발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 불안한 분들은요, 앞에부터 읽어보세요. 패신저, 승객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된 출발과 예정된 출발이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문제 맞출 때요, 앞에 형용사를 보고서 힌트를 얻는 것도 있습니다. scheduled departure, 예정된 출발, 그죠? 8번 문제. 8번 문제, 이거 동사 어휘 문제 같군요. B는, 이게 과거분사긴 한데, 명사 뒤에 과거분사로 빈 쓰는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쓰시면 안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taken 과거분사, take had의 과거분사, held의 과거분사. 명사 뒤에 과거분사 쓰는 거니까 빈칸부터 last week까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 분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컨퍼런스를 꾸며주는 거예요. 컨퍼런스가 회의니까 어떤 회의겠어요? 아무래도 봐도 지난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회의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개최하다, 홀드의 과거분사인 헬드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죠? 홀드, 개최하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hold a meeting, 회의를 개최한다. 지금처럼 hold a conference,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똑같은 말이죠.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거든요. 페널티, 페널티, 뭐 벌금이라고 하지 페널티, 파인이, 오케이, 페널티, 벌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페널티, 그 다음에 노티스, 통지, 코션, 주의, 리플렉션, 반영, 이런 말이고요. 이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면요, 시즈널 세일이란 말이 있어요. 복합명사예요. 세일과 어울리는, 그죠? 그럼 계절적인 세일 뭐를 이렇게 되네. 세일과 관련된 뭐가 있을까요? 벌금 이상하지 않아요? 세일 페널티, 세일 통지, 세일한다는 걸 알려주는 통지, 이건 말 될 것 같죠? 그죠? 세일 코션, 세일 주의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일 반영도 좀 이상하고요. 그죠? 아마 얘가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문장 볼까요? Members can volunteer to be contacted. 멤버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뭘 지원할 수 있냐면 to be contacted. 연락받는데 지원할 수 있어요. 연락받는 것에 대해서. 뭐에 연락받아요? special offer. 자, 일반적으로 offer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게 대부분 할인 같은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 제한. 그래서 특별 할인 제한이라든가 계절적인 세일, 그러면 offer과 같은 뜻의 단어로 세일이 쓰인 거겠죠? 할인해 주는 거. 계절적 할인, 통지, 그리고 컨테스트 인포메이션, 대회 정보들에 대해서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상 노리스가 적당하겠죠. 그래서 세일 노리스라는 게 할인하는 행사가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걸 세일 노리스라고 이제 하는 거죠.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 부사어휘 고르는 문제네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그리고 gradually 점차, accordingly 그에 따라. 해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has been 다음에 ing가 이게 이제 동사 같아요. has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부사는 going을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going back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간다. 절대적으로죠. absolutely가 절대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 말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또 하나, 벨이라는 단어는요, absolutely라는 부사를 꾸며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는 100%를 나타내는 거죠. 절대니까. 반면에 벨이는 아주란 뜻이기 때문에 한 90%밖에 안 돼요. 그래서 90%의 부사가 100%의 단어를 꾸며주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벨이가 absolutely를 꾸며줄 수는 없습니다. 곤란하고요. potentially 잠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좀 이상하죠? 지금 왜냐면 시제 자체가 has been ing니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니 안 될 거예요. 점차 돌아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말은 되는데 그럼 뭐가 그에 따라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해석해 볼까요? Now that Mr. Vacek is out of the hospital, 병원에서 퇴원했기 때문에 daily office routine, 일상적인 사무직 그 루틴이, 사무실 루틴이 죄송합니다. 베리는 accordingly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아까 베리가 있는 걸 까먹었거든요. 베리는 accordingly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그냥 C번의 gradually가 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고요. budget 예산, misfortune 불행, challenge
도전, lack, 부족.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어가 있고요. 뒤에 오브가 보이죠? 이때 토익에서 잘 나왔던 기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a lack of예요. 뭐의 부족, 뭐의 결핍. 그래서 a lack of demand 하면 수요의 부족, 수요 결핍,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토익 시험을 보게 될 때 이전에 잘 토익 시험에서 보였던 표현들이 보기에 보이면 걔네들부터 체크하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그래서 집어넣고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걔네가 정답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90%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는 어휘장과 어휘장에 있는 예문을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 보면요. Production of the C3700 microwave C3700 마이크로웨이브의 생산이 is being discontinued.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겠어요?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단됐겠죠. 수요가 없어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12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 inadvertently 무심코, unsteadily 불안정하게, sustainably 상당히, 실질적으로, restlessly 불안하게. 자, 그래서 omit, 자, 빈칸에 있는 부사는요, 동사 omit를 꾸며줘야 돼요. 생략하다. 그럼 어떻게 생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심코 생략하는 게 맞죠. 나머지는 이상하죠. 생략하는데. 그죠? 실수로 생략한다고 하잖아요. 빼먹는 거. omit가 빼먹다거든요. 실수로 빼먹었습니다. 무심코 빼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사 어휘 고를 때는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어휘 고를 때는 동사와 잘 어울리는 부사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장을 볼 때 혹시 부사 어휘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부사 어휘와 같이 부사 어휘에 나온 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온 동사가 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부사 어휘를 나중에 시험에서 나왔을 때 쉽게 맞히는 방법이에요.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문제는 과거분사 고르는 거네요. 비동사가 앞에 있고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 동사 만드는 겁니다. designate, 지정하다 하죠. 원래 designate. finance는 자금을 조달하다. station은 주둔하다. 동사로 이제 station이면 뭐 역 이런 뜻이지만 동사로는 이제 주둔하다. 그래서 permit는 허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수동태 동사를 고르는 거니까요. 능동태 그 동사 문장의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그 수동태 동사의 목적으로 적당해야 돼요. 동사의 목적으로. 왜냐하면 수동태의 주어는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원래 수동태의 주어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킹 스페이스를 어떻게 할까요? 주차 공간을. 여러분들 주차 공간을 지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정된 주차 공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골목길에 보면 그 주차장 길거리에 있는 주차 다 그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공용 그 지정 주차제. 그래서 A번에 데지그네이트가 제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이 파킹 스페이스 꾸며주는 데지그네이티드가 토익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파킹 스페이스와 데지그네이티드가 잘 어울린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시험을 봐봤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 명사어휘 문제고요. 익스페리먼트는 실험? 동사로 실험하다도 있습니다. 실험하다. 동사, 명사 다 되고요. 동사로도 나온 적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텐던트는 근무자. 참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요. 어텐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캔디데이트 후보자.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자, 여기서 보니까 O로부터 이제 이 부분이 주어 부분이죠. 뭐의 전부가, 그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for the position이 나와요. 직책을 위한, 그죠? 그러니까 얘가 꾸며줄 명사니까 직책을 위한이니까
제일 흔한 게 캔디데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럼 이제 원래 주어인 명사를 고를 때는요. 동사를 보셔야 돼요. have experience.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신청서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후보자가 갖고 있겠죠? 그래서 C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인 명사를 고를 때는 꼭 동사를 확인할 것.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acceleration, 가속. confidence는 자신감, 신뢰. performance는 성능. upkeep은 유지 보수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장합니다. quality 뒤에 들어가는 명사 고르는 거죠. quality가 품질이잖아요. 품질에 뭐를 보장하겠어요? 보장할 만한 거. 그렇죠. 성능밖에 없죠. 뭐 가속이나 자신감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능을 보장합니다. 자, 16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푸냐면요. 목적어인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토익 시험에서 지금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을 때 이때 동사 자리에 뭐 쓸까요? 물어본군요. 다 투부정사를 목적보라는 동사 쓰는 문제였어요. 그게 이제 여지껏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거 알려드릴게요. A로 시작하는 동사 ask, allow, advise 세 가지랑 E로 시작하는 expect, encourage 그 다음 I로 시작하는 intend, invite 그리고 P로 시작하는 permit, persuade 그 다음 R로 시작하는 request, require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tell 이렇게 이제 제일 흔하게 나왔던 동사 12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기에는 이게 12가지 중에 12개 있는 것 중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나왔던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온 urge입니다. urge의 투부정사. A에게 투부정사라고 촉구하다. 그래서 urge가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요번엔 전치사 문제군요. BT는 뭐뭐 사이에. 자, 뭐뭐 사이에라는 BT는요,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든지, 그래야지 뭐뭐 사이에가 되거든요. 아니면, A and B 이렇게 나와야지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써요. 지금처럼 단수명사 나오면 BT는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behind는 뒤에라는 뜻이고요. 뒤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 upon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upon은 토익 시험에 나올 때요. upon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거의 수거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upon과 어울렸던 수거 대표적인 거 알려드리면요. upon receipt 이게 받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upon 뭐가 있을까요? request 요청하자마자. 그 다음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이런 것들만 이제 수고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duration과 upon은 상관이 없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through는 뭐뭇을 통해서 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통해서는요. 물리적인 명사가 나오면 뭐뭇을 통해서고 시간과 관련 명사가 나오면 내내라고 해석합니다. 내내. duration은 기간이잖아요. 지속기간.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명사니까 through와 duration을 같이 해석한다면 지속기간 내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behind duration 하면 지속기간 뒤에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봐야지 맞을 것 같으니까 손님들은 will be given 받을 겁니다. life vest 구명조끼를요. which they will be required to wear 그들이 입어야 돼요. 그죠? 그 구명조끼를 당연히 of the riverboat tour니까 강 유람 지속기간 내내 입어야겠죠. 그래서 해석상 through가 맞습니다. through the duration. 그죠? 이것도 사실은 duration과 through가 원래 잘 어울리거든요. 그죠? behind는 사실 잘 안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도 맞출 수 있는데
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길게 해석해 본 겁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거는 형용사 어휘 문제고요. 팸플렛을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팜플렛 아시죠? 프로모셔널, 홍보의란 뜻이에요. 그럼 홍보 팜플렛이겠네? 굉장히 잘 어울리죠? 어프락시밋은 대략의란 뜻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트랜잭셔널, 거래의란 뜻인데 이거는 뭐 트랜잭셔널 거래의 뭐가 있을까요? 기록, 트랜잭셔널 레코드 이 정도 거래의 이런 거는 팜플렛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베어리어스 다양한 베어리어스도 복수명사랑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팜플렛처럼 단수가 나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모셔널이 팸플렛과 어울리는 유일한 형용사죠. 그죠? 프로모셔널과 어울리는 또 다른 명사가 이제 배너. 배너가 현수막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배너 광고 아시죠? 현수막처럼 생긴 광고들. 그래서 프로모셔널 배너.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리시피언트. 자, 이게 받는 사람. 수령인이란 뜻입니다. 수령인. 수령인을 어떤 분들은 리시버라고 생각하는데요. CIVR이죠. 리시버는 그 받는 사람이라고는 잘 안 쓰고요. 서브 받는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배구나 탁구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수화기, 전화 수화기 리시버 있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전화 수화기가 아닌가요? 그 예전에 이어폰 같은 리시버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수령 받는 사람은 리시피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인을 꾸며주는 형용사 고르셔야 돼요. 인클루시브 포함하는, 어솔티드는 많은, 다양한, 많은, 인텐디드는 의도된 또는 지정된 이렇게 해석합니다. 뉴머러스는 수많은. 이거 복수명사랑 쓴다고 그랬죠? 그럼 사실은 수많은 수령인 괜찮아요. 뭐 특별히 틀린 거 없죠. 지정된 수령인 이것도 괜찮죠? 많은 수령인 이것도 나쁘지 않네. 포함하는 수령인 해석해봐야겠네요. 다 해석합니다. The documents 서류. 어떤 서류? Attached to this email. 이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들은 password protected. 패스워드 프로텍티드, 패스워드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To ensure, 대절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대절? 데이는 이제 서류예요. 다큐멘트. 서류들이 볼 수 있게 해요. 그럼 당연히 서류를 누가 보겠어요? 그쵸? 봐야 되는 사람들, 지정된 사람만 봐야겠죠? 따라서 답이 intended가 맞겠죠. 그죠? 이건 이제 해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19번에서 나왔던 intended 그 단어도 토익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20번의 부사어휘 문제네요. thoroughly, 철저히라고 합니다. 철저히. 그렇죠? 철저히라는 단어는요. 여기 th 다음에 r 오기 전에 o를 써도 돼요. 그래서 thoroughly라고 해도 되고요. o 빼고 thoroughly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철저히. directly, 직접. gratefully, 감사하게. deeply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깊이. 아니요. 마음속 깊이라고 하면 되군요. 그냥 깊이라고 하는 게 맞겠군요. 마음속 깊이. 깊이. 그렇죠. 자, 해석해볼까요? 그러면 동사 can be shift 뒤에 있죠? 그죠? 그래서 can be shift를 꾸며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부사는요, 이 부분을 꾸며주는 거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해석을 해보다 보면. 그죠? 일단, can be shift, 배송되는데 철저히 배송될 수 있다, 직접 배송될 수 있다, 감사하게 배송될 수 있다, 깊이 배송될 수 있다. deeply랑 gratefully는 이상하죠. 철저히 배송될 수 있다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공장에서 대부분의 리테일 소매 점포로 하루 만에 직접 배송된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서 일로 직접 배송된다. 그래서 B번의 디렉틀리가 적당합니다. 토익 시험에서 디렉틀리는요, 토익 시험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잘 나왔었냐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참 잘 나왔어요. 그것도 전치사 중에서도
to 장소, 이 장소로 직접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 수능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어휘 문제 설명하면서 가끔은 그 토익 처음 하는 분들은 말도 안 되게 설명한다고 느끼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얘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이 아니라요. 실제로 토익에서 어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어떤 게 잘 나오냐면 평소에 잘 쓰는 표현들이 잘 나옵니다. 평소에 잘 쓰는 표현들. 따라서 정답이 됐던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잘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 잘 쓰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걔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휘 공부 많이 하시고요. 4월달 토익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